자, 이번 영상에서 해볼 것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자 1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부터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더하면 이제 세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더하면 네 번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자면 A1, A2, A3 이렇게 이제 쭉쭉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이제 A1과 A2는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찾기 전에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꼴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수열의 관계식인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자, Q가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가 1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수식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Q가 0이다 그러면 이 수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쭉 이제 풀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제 이걸 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이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게 등비수열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P가 1일 때는 그러면은 요 수식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쭉쭉 가서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해서 그걸 이제 쭉 다 더하면,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자 이렇게 돼서 얘는 자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고등수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게 둘 다 아닌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가 1이 아니고 Q도 0이 아닐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풀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일반항을 찾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 수식을 자 좀 수정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잘 한번 섞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섞어서 얘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요 수식을 잘 섞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약간 등차 수열 같은 느낌도 나면서 이제 등비 수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수식을 전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P가 돼야 되고 얘가 이제 Q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A와 B를 구해보면 A는 P고요. 그 다음에 B는 Q의 P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처럼 쭉 풀어보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얘를 뭐 예를 들어 b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다른 수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기준으로 이걸 쭉 정리하면 사실 얘는 이제 등비 수열처럼 나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뭐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일반항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로 넘어가서 자 피보나치 수열은 사실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 P와 Q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피보나치 수열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애를 이제 일반항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일반항을 찾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앞에서 나왔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수식이 있을 때 요게 핵심 아이디어인 거예요. 뭔가 앞과 뒤를 뭔가 같은 꼴로 나타내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개수가 들어가는, 그래서 뭔가 이게 여기서 보면 약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뭔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여기를 지금 플러스로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자, 여기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자 요 마이너스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요 수식을 쭉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로 정리하면 더 깔끔하고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아까처럼 자 이렇게 해서 얘가 P가 돼야 되고 얘가 Q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x 빼기 a, x 빼기 b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형태가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 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a랑 b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P가 되고 얘가 이렇게 Q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P는 이제 이 두 근의 합인 거고 합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Q는 이제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이 A와 B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이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이 관계식에서 이제 A와 B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을 구해보면은 근이야 뭐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작은 근이 있고 큰 근이 있겠죠. 그래서 작은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큰 근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근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거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작은 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큰 근 베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A와 B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짝이 지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B, A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수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말이 결국에는 자, 이 수식이 이거 나중에 검산을 한번 해봐도 좋은데 두 가지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쭉 한번 풀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자, 요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면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 피보나치 수열이라면 그쵸? 자, 그러면 P와 Q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는 2에 1 빼기 루트 5가 되고 베타는 2에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수식에 이제 집어 넣어 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게 뭔가 사실 원래 피보나치 수열의 기본 수식은 되게 단순했죠. 자, 이 수식을 앞에서 보면 얘는 사실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긴 수열이었는데 뭔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항이 뭔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 형태의 뭔가 이렇게 무리수까지 막 섞여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는지 뭐 n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했을 때 그 11, 2, 3, 5, 8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 진짜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있겠죠. 아까 전에 이제 수식이 더 확장이 돼서 만약에 이런 형태다. 자, 이런 형태일 때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따로 다루지는 않고 각자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